사장님한테 만약에 그 결혼 의뢰가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? 저는 만약에 어떤 신랑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뭐 사장님한테 결혼을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물으면은 자, 제일 먼저 신랑을 저는 먼저 검증을 합니다. 신랑 집에 찾아갑니다, 제가. 신랑분이 제 사무실에 오더라도 저는 신랑 집에 먼저 찾아가서 그 신랑분 환경, 사는 환경, 그 다음에 그 신랑분과 제가 한 1시간에 2시간 이상 면담을 해요. 진짜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신랑분인지 먼저 검증을 좀 해요, 제가. 그러고 서류적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도 검증하고, 그렇게 된 다음에 신랑분은 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, 제가 평상시에 이제 설명하는 결혼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해요. 한국 신랑분들 뭐 때문에 결혼하냐, 베트남 신부들이 뭐 때문에 결혼하냐 다 알고 당신이 선택을 하세요. 이걸 모르고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. 그걸 먼저 설명을 해요. 어떤 분들은 진짜 베트남 여성에 대한 동경에만 빠져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살고 그거에만 빠져갖고 막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당신이 결혼을 하면 어떤 어려운 점도 있고 어떤 힘든 점도 있다는 것도 다 제가 설명을 해요. 어떤 신랑분들은 좀 의아해해요. 자, 당신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결혼하면 돼? 계약서 돈 얼마 내고 계약 쓰고 진행하면 됩니다. 계약서 씁시다. 보통 업체에 가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기본적으로. 일단 계약서 쓰는 걸로 먼저 하고 돈 계약금 입히시고 빨리 베트남을 데리고 가려고 먼저 갑니다. 근데 저는 신랑분한테 먼저 모든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좋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신랑분에 대한 검증, 이 신랑분이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. 자, 예를 들어서요, 제 친구가 처남을 옛날에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그 처남을 잘 모르니까 제 친구 고향 친구예요. 그래서 고향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. 야, 누구누구 처남 결혼 좀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그 처남 어떤데 하니까 친구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, 야, 그 고주망태 뭐 술 먹으면은 가나 온데 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. 아예 저는 진행 안 해버렸습니다. 왜? 그건 신부 고생길로 시키는 거예요. 이런 거라든지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. 진짜 이 신랑이 신부가 한국 왔을 때 신부도 피해가 안 입을 사람인지,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 나중에 신부도 제가 철저히 검증을 하지만은 뭐 100% 검증이라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은요, 어느 정도 신랑과 잘 살 수 있는 신부지 서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랑분한테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한 다음에 그래도 신랑분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약서 쓰세요. 그렇게 하지 제가 계약서부터 먼저 쓰자고 절대 안 내밉니다. 상담만 해주고 그냥 오는 경우도 많아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그럼 가장 결격적인 사유는 뭔가요? 첫째, 이제 서류적인 문제만이고요, 개인적인 문제로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막 많이 바람둥이처럼 하는 여자, 남자. 예, 남자. 그 다음에 술에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. 이 두 가지예요.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진짜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은 서류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세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. 그 다음에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5년 이내에 중대한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안 됩니다. 두 번째, 5년 이내에 아동학대, 마약사범, 성폭력, 가정폭력, 벌금 단돈 10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. 결혼은 가능합니다. 신부가 한국 가지를 못합니다. 본인이 여기 와 살면 돼요. 여기 살고 여기서 아기 낳고 가면 신부 한국 데려갈 수 있어요. 그것도 편법이잖아요. 그런 게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안 됩니다. 과거에 신용불량자 됐어요.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안 되면서 편법으로 신용불량자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했어요. 베트남에서 45일 체류하면은 신용정보조회서가 면제가 됐어. 그래갖고 신랑분이 베트남에 45일 체류하게 하고도 했어요. 지금은 신용불량자는 안 돼. 편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.
애기 낳고 하면 돼요, 또. 근데 베트남에서 예, 간혹 가다가 베트남에서 아기를 낳고 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방문 비자를 받아낼 수는 있어요. 3개월짜리. 3개월 동안 갔다 오는 비자.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임신을 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근데 신용불량자로서 보통 사람처럼 진행을 하는 거는 100% 불가합니다. 그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저한테 오세요. 제 거 좀 진행을 한번 해봐 주세요. 의뢰해 드릴게요. 제가 그런 건 한 건을 할 수 있는지. 왜? 법무부에서 불가한 사람으로 목록이 지정돼 있습니다. 대사관에서는 무조건 비자가 안 나옵니다. 그 상태에서는. 자, 그런 채무가 있을 때는 대사관에서 반드시 이걸 해소화시켜야 돼요. 그럼 어떻게?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신용정보조에서의 개인 회생 진행자라고 떠줘야 돼요. 아니면은 파산 면책을 받든가. 둘 중에 이걸 해야만이 돼요. 근데 개인적인 채무로 압류가 들어와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예? 그것도 신용정보조회서에 나온다.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. 세금 미납된 거 있어갖고 세무서에서 체납이 돼갖고 압류가 돼 있어갖고 신용정보서에 나온다.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.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세무서에 세금 체납이 한 2억 정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45일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은 이 신용정보조회서가 면제가 됐어요. 면제가 됐는데,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45일 체류하는 그 과정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.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? 45일 체류하다 신용정보서는 필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. 필수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이 사람은 신부가 결혼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. 방문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갔어요. 3개월짜리. 친구가 예. 일단 호적상엔 배우자니까 가족 방문 비자는 받을 수 있어요. 가족 방문 비자를 받아서 한국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임신을 하면은 되는데 신부가 아기를 바로 안 낳으려고 해요. 그거는 제가 결혼시킨 사람이 아닙니다. 서류만 제가 진행했던 사람이에요.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야시시한 신부예요. 좀 인물도 있고 좀 기가 있는 신부라 아기를 안 놓으려 그래. 그래서 신랑은 어떻게 진행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왔다 갔다 방문 비자는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기는 안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.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에 의학연수를 해갖고 유학생으로 비자를 바꿨어요. 유학생으로 바꾸고 한국에 1년 이상 체류를 하면은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. 면제가 돼요. 그런데 또 그 기간 동안 면제가 되는 그 기간 사이에 우리 신용정보조회서에 보면요. 신용불량이라든지 압류가 걸린 게 딱 등재되고 7년 동안인가 등재가 돼요. 7년이 지나면은 1년 지나고 8년인가 지나면은 거기 자체가 완전 삭제돼 버려요.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. 신용정보조회서에. 또 1년 기다리는 동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. 이 신용정보 신랑 것 때문에 세무서기 안 나와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신용정보조회서 들어가고 정상적인 결혼 비자를 받았어요.